자, 오늘부터 구단원 삼가함수의 활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데,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삼가함수와 관련된 세 가지 법칙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사인 법칙이고요. 뒤에 이제 코사인 1법칙, 그리고 코사인 2법칙 해서 총 3개가 나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고, 어디에 쓰이고, 무엇 때문에 성립하는지 하는 내용을 다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공식만 외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죠. 늘 그렇듯이. 자, 먼저 사인 법칙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상식적인 거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삼각형의 6요소라 그래서 세 내각이죠. 세 내각 ABC, 그 다음에 세 변의 길이 ABC. 근데 변의 길이는 이제 스몰 ABC에서 소문자로 쓰고, 각의 크기는 라지 ABC 해가지고 대문자로 이렇게 쓴다. 이것이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무언의 그 규칙인 거죠. 규칙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얘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삼각형을 다룰 때 대부분 이제 이 규칙을 그대로 지켜서 쓰게 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이걸 좀 지켜줘야 돼요. 자, 사인 법칙이 어떤 건지 결론을 먼저 한번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에 나와 있는 정리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어떤 거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하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와 같고, 그 값은 2R과 같다. 이 2R이라는 거는 이건 지름을 얘기한 거죠. 지름. 정확히 얘기하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 된다. 요 값이. 그리고 이건 삼각형 모양이 달라져도 항상 성립한다. 어떤 특정한 삼각형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삼각형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자,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삼각함수 공부할 때 좀 아시다시피 사인 함수는 적어도 그 예각에 대해서는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요 각 A, 내각 A가 커지면 커질수록, 다리를 이제 많이 벌리는 거지.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요 길이도 길어집니다. 대변의 길이도 길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길어지면 얘도 길어진다. 근데 이게 정비례하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2배가 됐다고 해서 뭐 30도에서 60도가 됐다고 해서 요 반대편에 있는 변의 길이가 뭐 4cm에서 뭐 8cm가 된다든지 이러진 않습니다. 정비례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각에다가 사인을 취한 것, 사인 값은 정비례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 변의 길이가 2배가 된다 그러면 딴 요소는 그대로 다 똑같고 요 변의 길이만 2배로 길어지면 사인 값도 2배가 된다는 얘기죠. 각 A가 2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인 값이 2배가 됩니다. 이 각이 2배 됐다고 해서 사인 값이 2배가 되는 것은 아니죠. 증가함수이긴 합니다만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각과 변의 길이 사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 중에 일부를 아는 상태에서 나머지 요소를 구할 때 요긴하게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을 좀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그럼 왜 이런 게 성립하는가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증명 혹은 유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재에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이 내용이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내려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죠. 자, 근데 세 가지로 증명을 했어요. 이게 이제 둔각 삼각형이냐, 예각 삼각형이냐, 직각 삼각형이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증명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편의상 요 예각 삼각형일 때 하나만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걸 보고 따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이게 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요 빨간색, 그러니까 뭐 요 빨간색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 이 저 핑크색이 살색이야. 요 살색
그 삼각형이 지금 원에 내접해 있죠. 이 원은 이 삼각형에 대해서는 외접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 각 A를 말이야 옆으로 좀 옮긴 거예요. 지금 쭉 옮겼다. BC는 그대로 두고 얘를 옮겼어. 우리가 원의 성질 중에 중3 때 어떤 걸 배웠냐면 한 호에 대해서 이 원주상의 원주각을 잡으면 어디에 닿든지 그 원주각의 크기는 이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의 절반으로서 일정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 BC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 각을 옆으로 쭉 옮겨서 요 변이 중심을 하나 지나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뭐 얘를 이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해도 되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요 길이가 바로 2R이 되겠죠. 요 길이가 2R이 됩니다. 그리고 요 각은 A와 A' 요 각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이제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sin A'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sin A' 이거분의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sin 요거분의 요거, 그죠? 요 각에 대해서 sin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래서 2R분의 A다. 이게 sin A'입니다. 그런데 A하고 A'하고 각의 크기가 같다 그랬으니까 이건 곧 sin A죠. 그죠? 그래서 sin A가 곧 2R분의 A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A에 대해서 그렇게 했는데 B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즉, 호 AC를 갖다가 이번엔 기준을 삼아서 B를 옮기는 겁니다. 어떻게 옮길까요? B를 이쪽으로 조금 이렇게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면서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자, 요 삼각형이 이제 파란색 삼각형이 또 직각삼각형이 되면서 요게 이제 각 B가 되는 거죠. sin B는 또 2R분의 B가 돼요. 그죠? 요게 B지 않습니까? 스몰 b. 변하지 않죠, 이건. 그래서 sin A분의 A도 우리가 2R이라고 나타낼 수 있듯이, 왜요? sin A가 2R분의 A니까 얘를 갖다가 말하자면 변형한 거죠. 그죠? 어떻게 변형합니까? 양변을 뭐 sin으로 나누고, 그죠? 다시 2R을 곱하고, 그러면 이게 되겠죠? 그랬던 것처럼 B에 대해서도, 그죠? sin B도 어떻게 됩니까? sin B도 2R분의 B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랑 위치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2R이 뭐다? sin B. 그러니까 이 R이라고 하는 이 지름의 값을 우리가 매개 변수 공통으로 만들어버리면 얘랑 결국 같아버립니다. 그죠? 얘도 2R이고 얘도 2R이니까. 그럼 또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sin C분의 C도 또 2R이다. 왜? sin C가 2R분의 C가 되니까. 변형하면 또 2R은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다 2R로서 같다. 그래서 스몰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대해서도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재 요 앞 페이지에 이거에 대한 예가 있는데 그거 잠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어떤 거냐 하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삼각형에서 요 사인 법칙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삼각형 ABC 둔각 삼각형인데 각 A가 지금 120도, B가 30도. 이 상태에서 지금 한 변을 알려줬고 나머지 두 변을 모르죠. 여기서 이제 물어본 게 어떤 게 되냐면 요 다른 변들의 길이는 과연 얼마인가? 그리고 요 삼각형 ABC의 외접원, 요거에 접하는 외접원의 반지름은 얼마인가? 우리가 뭐 라지 R이라고 많이 표현했던 이런 걸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인 법칙이 어떻게 쓰이는가? 일단 각이 두 개가 있잖아요. 각이 두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한 각은 150, 180에서 빼서 30 이렇게 일단 구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보이는 게 뭐냐면 어떤 한 각과 그거의 대변이 둘 다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얘가 A가 바로 그렇죠. B나 C는 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A는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사인 법칙에서 sin A분의 그죠? 스몰 a는 sin B, sin B가 뭐죠? sin B분의 스몰 b, 그리고 sin C, sin C분의 스몰 c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2R이다. 사인 법칙 그대로 쓴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값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사인 120도가 얼마입니까? 사인 120도는 이건 외워야 되죠. 사인 120도는 그 2분의 루트 3이다. 요거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2분의 루트 3 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약분이 되고 요 값이 2가 돼요. 2. 요 값이 2가 됩니다. 그러면 2R에서 R이 1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리고 사인 30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그지?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분의 뭐가 2냐? 그러면 2분의 1을 양변에 곱해서 B하고 C가 둘 다 1이다. 왜냐면 이게 지금 둘이 똑같으니까 상황이. 그래서 B도 구할 수 있고 C도 구할 수 있고 뭐 이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물론 이걸 사인 법칙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기 좀 삼각형 모양이 좀 특수하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당연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리면 수선을 내리면 이게 2등분 되면서 369가 나와버려요. 30, 60, 90. 그럼 뭐 1대 2대 루트 3 그 B 이용해서 우리가 요런 길이들을 다 구하다 보면 사실은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접원의 반지름 같은 거는 뭐 그걸로도 사실 찾기 좀 어렵죠. 그래서 사인 법칙을 아는 것이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되시죠? 자, 그 다음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방금 설명했던 내용의 정리입니다. 내가 두 번째 걸 좀 강조했죠. 변의 길이의 비가 각의 크기의 비는 아니지만 그 각에다가 사인을 붙인 거의 비가 된다. 그래서 변의 길이와 사인 값은 정비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인 법칙을 조금 변형하면 사인 A를 2R분의 스몰 a, 사인 B를 2R분의 B, 사인 C를 2R분의 C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외접원의 반지름을 우리가 만약에 안다고 그러면은 변의 길이를 가지고 각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반대로 각의 크기를 알면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반지름을 알 때. 물론 이제 각의 크기를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알게 되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하지만 뭐 보통 이제 특수각으로 많이 나오고 또 특수각이 아니라면 이제 표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사인 값을 아는 것 자체가 이 각의 크기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요소, 그러니까 세 각과 세 편, 이걸 이제 6요소라고 하는데 이 6요소를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사인 법칙이 요긴하게 쓰인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잠깐 보면 셈 특강에 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모양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을 찾아내는 거 하면은 이제 보통 뭐 인수분해 같은 걸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이나 직각삼각형 같은 거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인 법칙을 가지고도 얘를 구할 수가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별로 뭐 대단한 내용이 아닌 것이 예를 들어서 1번 같은 경우에 A sin A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sin A 대신에 뭘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변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변을 2R분의 A, 그죠? sin B 대신에 또 2R분의 B, sin C 대신에 2R분의 C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이 세 개가 다 같다고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결국 뭐가 됩니까? 2R, 2R, 2R 다 지워지니까 이거 R이죠. A제곱 이퀄 B제곱 이퀄 C제곱, 즉 ABC의 그 제곱이 같다. 그러니까 ABC 제곱근이 A제곱, B제곱, C제곱의 제곱근도 같을 텐데 근데 ABC가 다 음수는 아닐 거잖아요. 다 양수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그건 뭐가 돼버리냐면 ABC가 같다라는 게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정삼각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삼각형 모양을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찾는다 그러면은 이 각을 변으로 이렇게 바꾸는 요 1번이죠. 1번 요 공식을 이용해서 각에 대한 걸 변에 대한 걸로 바꿔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번은 뭐겠습니까? 이거랑 똑같은 지금 얘기를 하면은 요거는 등호가 두 개가 아니라 요건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직각삼각형,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변이 안 나와있고 각으로만 나와있다. 그러면 이 각을 이걸로 다 고쳐보세요. 그러면 이건 뭐야 4R 제곱분의 A 제곱은
4r 제곱분의 b제곱 플러스 4r 제곱분의 c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4r 제곱 다 지우고 나면 결국 또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직각삼각형, 응? 각 A가 직각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은 각과 변이 이렇게 섞여서 주어져 있을 때 대변과 대각의 크기가 한 쌍이 주어져 있으면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된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끔 쓰여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가죠.